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윤석열과 관련한 윤석열 이제 부부라고 해야 될까요? 김건희 이슈가 또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요 한 이틀 사이에 꼭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이슈들 허재영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과 이재명 후보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나눠서 국민의힘을 질투에 빠뜨리게 했던 그러나 우리는 통쾌했던 지적 쾌감이 아주 그냥 넘쳤던 하루였죠. 혹시 그 대담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허재영 기자가 그 내용 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논평 바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숫자 많이 애용해 주시면 허재영 기자가 힘을 내서 활동을 열심히 또 하지요. 늘 감사드리고요. 또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주는 방송들도 그 광고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우리가 뭐 심심할 때쯤 한 번씩 이렇게 우리를 이제 웃겨주시려고 잔뜩 준비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1일 1망원 오늘도 어떻게 또 포털 사이트에 한번 또 좀 어떻게 하면 내가 메인 뉴스에 장식해볼까 뭐 고민했나 요런 희한한 말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뭐고 이런 거 왜 필요한지 모른다. 이 얘기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거야? 나 진짜. 아니 오늘 이제 무슨 대학생들과의 어떤 이제 자리가 있었나 봐요. 전북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 전북대 학생들은 이번에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네. 뭐 찍먹, 부먹 뭐 이딴 얘기 하지 않고 99개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자유주의 정당이 차별금지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그죠? 그런 법률과 이런 걸 만들려는 사람과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죠?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이렇게 이제 약간 진보 정당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약간의 이제 공동체 규제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뼈 때리는 질문을 했어요. 찍먹 부먹 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해. 보세요.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 뭐 극빈층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좀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단어들의 조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좀 덜 된 채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제 추측인데요. 이제 교육학계에서 제가 이제 교육학을 부전공 같은 걸 대학에서 해가지고 좀 이런 걸 좀 잘 아는데, 어쩌다가 그 교육이라는 게 발생했을까? 고대 그리스 사회 시대부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어떤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인류 사회가 출범한 이래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는 어떤 이상에서 리버럴 에듀케이션 같은 게 시작된다. 요런 이제 어떤 하나의 철학적 사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학계에선 좀 논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제 노예계층 말고 시민계급, 프리맨들을 위한 어떤 교육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있었냐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 사조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건가? 모르겠어. 그런 바탕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추측하건데.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워지려는 어떤 이상 속에서 교육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교육을 받아야만 자유가 뭔지 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학계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만 자유가 뭔지 알아. 뭔 헛소리야.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거는 뭐랄까 어떤 그죠?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인간의 어떤 기본권 같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 사회에 성숙하게 적용시킬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교육을 받아야만 자유가 뭔지 안다?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제가 볼 땐 윤석열 씨는 대통령 이제 그 선거 후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책을 안 읽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뭘 좀 읽고는 있는데 이게 좀 소화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어버버버 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망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마 윤석열은 분명히 또 이럴 거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또 오해한다. 언론이 또 축약적으로 전달해가지고 내 뜻을 제대로 전달 못했다. 또 오해의 발언이다. 또 우리 탓하겠지. 네가 말을 어렵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공이 덜 쌓여있고 어떤 학문이나 지식 같은 것이 온전히 자기에게 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어렵게 해. 그리고 되게 명쾌하지 못해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되게 모호한 얘기를 한다고.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못 배웠는데 아는 척은 하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탓하겠지. 우리가 뭐 잘못 알아들었다고. 아이고, 뻔하다. 내일쯤에 분명히 또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포털사이트에서 이 발언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 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뭔지 모른다. 지금 포털사이트에 이 발언이 또 난리가 났어요. 네. 아마 내일쯤에 또 우리 핑계 될 겁니다. 네. 내 발언의 뜻을 또 잘못 이해했다. 이러면서. 네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 성난이님 말씀처럼, 네, 어려운 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헛소리, 이게 어버버버 한 거를, 그것조차도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냥 어디서 술 먹고 와서 헛소리 한 걸 수도 있고. 성난이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제가 그나마 기자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품위 있게 논평을 한답시고 최대한 윤석열 입장에서 이해를 해준 겁니다. 어쩌면 네. 그런 교육학 이론이나 뭐 고대 그리스 사회의 프리맨들을 위한 어떤 교육과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읽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냥 헛소리 한 것 같아.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아마 내일쯤 또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이상한 또 해명하겠죠. 네. 국제적 망신살이 또 뻗쳐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무슨 군부대를 방문했나봐요. 우리 그 비무장지대에서 경계 근무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의 훌륭하신 분들, 바빠 죽겠는데, 국민의힘의 현재로서 민간인이죠. 민간인 대통령 후보가, 방문을 해가지고, 업무 방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하여튼 이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내가 볼 때 비무장지대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게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인가 봐요. 사실 우리 민간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대통령 후보 정도 됐으면은 굉장히 의전 서열도 굉장히 높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저 모양 저 꼴로, 군복을 입고 들어갔어, 민간인이. 그래가지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인지하고 있고요. 따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 아마 강력한 경고를 하겠죠. 재발방지 대책 약속을 받을 거고. 아이고 참. 하여튼 나라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고 돌아다닙니다. 네. 빨리 군복 벗으세요. 어디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척 하느라고 생쇼를 하다가 유엔한테 유엔사가 지금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지금 조처를 지금 받게 생겼잖아요. 쪽팔리게 진짜. 오늘 또 윤석열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뷰 뉴스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윤석열 씨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를 끝까지 숨겨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이제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영부인 제도를 없애재.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요, 선거운동 도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도저히 그 김건희의 허위, 이력이라든지 이런 파문,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줄리 의혹들, 온갖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 돌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 그래요.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을 할 계획인가요? 물어보니까 우리 그냥 영분이라는 말 이제 쓰지 맙시다. 아내의 선거운동 등판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 사실은.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제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본인이 전시하고 본인 일하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약자와의 동행, 이런 활동에 함께하는 것도 썩 내켜하지 않는다. 누가 김건희 보고 정치하래? 우리도 맡기고 싶지 않아요? 미쳤습니까? 예. 다만 세계적인 관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부인은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왜 영부인한테 정치를 시켜? 우리가 그거 맡길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제 민간 영역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 이런 거는 사실 일종의 좀 문화적, 그죠? 문화적 관례죠. 어떤 제도이자 관례인데, 그거를 지 마음대로 없애겠대. 그냥 자기 그냥 그 부인만 뭐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 대통령 가족들 이제 그죠 보좌하는 곳인데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야. 네 맘대로? 그럼 우리는 대통령 옆에서 민간 영역에 그 보좌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건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좋은 관행을 왜 없애냐? 그냥 참나. 아니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아예 그냥 영부인 후보를 사퇴시켜버리네. 참 기발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론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참 이거 씁쓸합니다. 애초에 선거 중에 등판할 계획이 없었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는 뭐 김건희가 뭐 정무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영부인 역할, 대통령 후보 보좌 역할 굉장히 잘할 거라고 국민들한테 설레발치지 않았니? 언제는 뭐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둥, 애초부터 등판할 생각이 없었다는 둥,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전에 이런 뉴스 제가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김건희 씨가 뭐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씨 만나보니까,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언행도 하고, 그죠? 뭐, 그리고, 또, 어딨어. 김 씨를 직접 만나본 인사들 사이에선 김건희 씨가 정무 감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을 한다.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막, 온갖 이제 경력이나 학력들 뻥튀기 위조 막 이런 게 드러나니까 사실은요 등판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네요 이러고 자빠졌네요. 아이고 진짜. 그러면은 학력 위조나 이런 거 안 들켰으면은 계속 나올 생각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빠꾸할 후퇴할 그런 방법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도망가기로 한 것 같네. 아이고 그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제 이렇게까지 밝힌 이상 대통령 선거 전까지도 김건희는 아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죠 오프라인에 나오는 순간 이제 언론에는 학력 위조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왜 계좌 공개를 다 안 하시는 거죠? 계속 이런 거 묻고 그럴 텐데 나이트클럽 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꽁꽁 감춰주기로 한 것 같네. 예. 참, 그래요. 또 요런 잔머리는 또 잘 쓰네. 예. 이준석 대표가 네, 지금 선거 대책위원회 위원직을 선대위원장이었나요? 네.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겉으로는 이제 뭐 조수진 의원하고 뭐 부딪힌 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과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뭐 제가 뭐 이준석이나 뭐 조수진이나 윤석열이나 나 다 뭐 똑같은 인간이니까 제가 뭐 더 뭐 깊이 논평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뭐 지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싸우거나 말거나, 우리 그냥 애초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논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대체로 좀 언론들을 보면, 이준석을 좀, 그죠? 옹호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좀 꼰대 정치인들한테 쿠데타를 당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준석에게 좀 동정적인 시선으로, 이 사안을 좀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진보 언론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꼰대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일종의 좀 쿠데타를 당한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준석 이 젊은 정치인이 날개를 펴려다가 날개를 꺾인 것처럼 그렇게 좀 옹호하는 투로 주로 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치를 임하는 태도 자체가 좀 너무 옹졸해요. 어떤 갈등을 돌파하고 또는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반기를 들거나 조금 자기를 험담을 하거나, 그죠? 조수진 의원이 뭐 험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조직이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음해를 하기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그죠? 그렇기도 해. 특히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의 리더인데 어떻게 그죠? 그런 일이 없겠어. 당연히 그런 일들은 예상을 하고 일종의 좀 돌파를 해 나가야죠. 그게 이제 리더십이죠. 근데 이 친구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제주도를 한번 도망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갈등을 수습해서 하여튼 오긴 왔는데, 이번에 또 뭐 조수진 의원 그거 가지고 또 잠적하고, 또 하루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나와가지고 선대위 사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대 조직의 리더가 되기에는 여전히 좀 함량 미달이구나. 정치력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제가 뭐 조수진 의원이나 윤석열 쪽을 뭐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으로 좀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보세요. 선대위 사퇴하고 기자들이 그래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공당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기자들한테?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선대위 사태는. 근데 왜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네가 답해야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무슨 애들 투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좀 분석해보면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자존심이 한번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겸손의 미덕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좀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좀 겸손한,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낮출수록, 사람들이 더 높이 본다라는 걸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유능한 정치인이 될 텐데, 얘는 그런 어떤 인생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일단, 뭐, 출신 배경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뭐, 그죠?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하버드, 그죠? 공부를 잘했을 거니까, 하버드 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 백을, 그죠? 받아가지고, 유승민 국회의원실에 갑자기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백으로 청와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막 초청받아가지고 이런저런 행사에 막 참여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계에 입문을 하죠. 박근혜 정부 직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당대표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정치 거물이 되기까지 온전히 본인의 실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굉장히 좋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조력,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컸는데, 이준석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다 나의 힘으로 된 거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요런 소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건방진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온전히 나의 힘만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몸을 낮추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좀 물론 억울함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제가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러잖아. 무슨 어린애 투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소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건방진 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겸손한 모습은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겨울백합님 말씀처럼 어른이 덜 되었다, 요런 분석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면 이미 어른이에요. 무슨 어린애예요. 그냥 얘는 그냥 이런 어른이 돼 있는 거야. 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못 견뎌. 어린애라서 버리는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어른으로 얘는 성장을 한 거예요. 이미 안 고쳐질 것 같아. 30대 중반이 무슨 어린애예요.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이준석. 제가 어린애입니까? 자, 이준석과 관련한 짧은 논평이었고요. 신지혜 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좀 논평을 하고 말았는데, 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쓴소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신지혜 씨가 이제 그 언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할까? 굉장히 의외잖아요. 아무리 그죠? 민주당이 밉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윤석열에게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소신을 그죠? 뒤집어 버릴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만히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윤석열을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불과 며칠 안 됐어. 며칠 전에 김한길 위원장님이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님을 한 번 봤다라는 거야. 한 번.
한번 보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또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사실 국민께서 불러낸 후보 아닙니까?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약속을 여쭤봤대. 예. 그거 딱 여쭤본 게 다래.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황공하게도 만나주셔서 약속을 줬대. 뭘 약속했다라는 거야? 약속의 내용은 없어.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초심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도 없어. 아니, 그럼 누구나 그냥, 예,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뭐 중간에 마음을 변화할 겁니다. 초심, 그딴 거 중간에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예,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 듣고, 예, 그럼 합류할게요. 이랬다는 거야. 이렇게 가벼운 합류가 어딨어. 참나.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인 표창원 전 의원이 막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그 초심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신지혜 씨는 그동안 페미니즘 최선두에 계셨고, 그죠? 그런 성평등 개념 속에는 성소수자 권리 보호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근데 국민의힘은 당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냐.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소수자 이런 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석열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초심 어쩌고저쩌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자가 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혜가 뭐라고 답하냐면, 이겁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곧 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대로 들어주실지 의아했는데요. 직접 뵈었을 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N번방이나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야. 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다라는 메시지 하나, 그죠?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 덜렁 이거 두 개가 다야. 신지혜가 약속받은 윤석열의 약속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초심을 잃지 않겠다. 검토해 보겠다. 근데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셨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가벼워서 됩니까? 네? 신지혜씨,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야.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합류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도 표창원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꽤 날카롭게 질문을 더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윤석열 후보와 페미니즘, 성평등,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탈원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N번방 방지법 이런 이야기들 등등등등을 했을 때, 뭐야, 뭐 99%가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1%가 같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그냥 논의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신지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표창원이. 그러면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반대한다, 개정해야 한다, 사전검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앞으로 이야기하자, 뭐 그냥 이런 정도 얘기하고 말았다는 건가요?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표창원이 잠깐 할 말을 잃은 거야. 이게 뭐야?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표창원이 잠깐 할 말을 잃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합류를 결정했다고요? 지금 요 얘기인 거죠. 진짜 웃긴다. 그래서 표창원이 더 물어봅니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다가 처리를 지원하는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더 밉고 아예 차별금지법에다 성소수자 보호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의당이 더 차라리 가깝다.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아이고 참. 그래요. 그나마 이제 표창원은 변화의 가능성, 윤석열의 변화의 가능성 정도를 보셨다. 그래서 합류하신 걸로 알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나마 예의 있게. 속으로는 얼마나 욕했을까요, 저처럼. 네, 신지혜 씨, 네, 가서 예쁜 브로치 역할 하시겠네요. 제가 볼 때. 아니, 수정 가능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정 가능성이 한 절반도 안 돼 보이는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뭐, 고등학교 무슨 학생회장 선거합니까? 언제 이 사람 수정시키고, 언제 고쳐가지고 다시 쓰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참, 예전에, 여러분, 이수정 교수가 경향신문이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모르는 거는 윤석열을 가르치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야. 이수정은 윤석열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정. 근데 우리가 가르쳐서 끌고 갈게요.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하고 신지혜도 윤석열이 그죠?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른 건 알겠어. 근데 수정 가능성은 있어 보여. 그래서 고쳐서 쓰겠다. 이걸 국민한테 이걸 지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고쳐 쓰거나 수정해서 그건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쯤 나올 거면 이미 고치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완성된 형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3개월 남았는데 언제 고쳐 쓰고 언제 가르쳐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국민한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온갖 허당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손발노동부터 시작해서 지평선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120시간 노동 망언 온갖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참 이보세요. 고쳐 쓰고 가르치고 그런 거 다 끝내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무슨 뭐 대통령 선거를 좀 장난으로 해야 하나 사람들이. 그죠? 양세실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린 되게 슬픕니다. 이게 분노가 넘치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웃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그죠? 기사를 읽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이런 걸 하고 있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너무 슬퍼요. 아유 정말. 자, 김건희 씨 검증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검증 보도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냐? 자, 김건희 씨가 안양대학교 이제 교원에 이제 지원하면서 낸 이제 이력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거죠. 2006년에 뉴욕대 연수를 다녀왔다라고 학력 기재란에 그걸 썼어. 학력 기재란에. 이게 지금 안양대에다가 2013년에 낸 그 이력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 대학 졸업, 어디 어디 학과 졸업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이것도 일단 틀렸죠.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가 과정이에요. 경영학과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잘못 썼지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06년에 이거죠.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거.
뉴욕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요거는 차마 석사, 박사, 이렇게는 쓰진 않았어. 그냥 연수라고 썼는데, 이거를 2006년에 자기가 이렇게 연수를 받아가지고, 학력란에 쓴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이거는, 2006년에 거의 1년 가까이 연수를 다녀왔구나. 학력 수준이 대단하네. 여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뉴욕 스턴 스쿨에서 어떤 연수생을 선발해가지고 여기 합격해가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예?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드디어 이제 그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 봤더니 서울대학교 이제 그 무슨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GLA 해외 5일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야.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5일짜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뉴욕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어떤 전문가 과정 그거 중에 하나로 패키지로 끼어 있는 5일짜리 해외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행 갔다 온 거죠. 그래서 10월 23일 날 이제 시작돼가지고 10월 27일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거야. 그냥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그 자료가 국회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경영대학장이 이제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문화산업 분야 고위 경영자들의 전략적 경영 역량 육성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욕대 연수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개설한 전문가 경영 육성 과정. 그냥 그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던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뉴욕 대학에서 뭐 선발돼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것도 2006년 1년이 아니라 2006년에 일주일. 그거를 무슨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왼쪽에 그 학력란에는 2006년 마치 1년간 다녀온 것처럼 또 써놓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 이게 화면이 깨져서 안 나오는데 2개월간 걸쳐서 다녀온 걸로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녀왔다. 근데 아니잖아요. 10월 달에 10월 언제야? 10월 23일 날 갔다가 10월 27일 날 그죠? 끝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한국에 돌아온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거기서 더 놀다 온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10월 말에 갔다가 11월 초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안양대 이력서에다가는 제가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날짜는 안 쓰고 달만 썼더라고. 이런 것도 꼼수를. 야, 이거는 명백히 허위나 다름없는 과장 이력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뭐 민주당이 허위로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뭐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네. 고발하세요. 참 뻔뻔해도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끝에 뉴욕 스턴 스쿨 끝에 이제 학사 박사 이렇게 안 쓰고 연수라고 썼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다. 이런 거 허위 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 고발하세요. 국민의힘 제발 하세요. 법정에서 한번 다퉈봅시다. 이게 과장인지 아닌지. 아이고 진짜. 그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이건 JTBC 보도인데, 지금 게임산업협회 본인이 이제 비상근 이사로 근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김건희 씨를 본 적도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JTBC가 이 게임산업협회에 아예 물어봤어. 교육부 무슨 제출자 문광부인가? 네, 문화관광부에 공식 자료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2004년 당시에 이 협회의 이사와 회원 명단을 입수를 했는데 예, 아무리 살펴봐도 김건희의 이름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 적 없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니까, 그죠? 김건희는 또, 그 사람들 기억이 없을 뿐, 나는 이사가 맞아요. 비상근이어서 저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요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명단을 그냥 문광부 통해서 그냥 받아버렸어. 근데, 그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김건희 씨 이름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뿐 저는 이사가 맞아요.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또 딱 들킨 거지. 김건희 씨. 아이고 참.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런 짤이 있는 거죠. 이 XX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김수미 짤. 네. 왠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그냥 아주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이 인간들은. 네. 이 아줌마 우리 김수미 씨를 김건희 집 앞으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왜 기자들이 그 조남욱 회장의 집을 안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리 어떤 논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목격자들이 여러 드러나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줄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어디 뭐 잠적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연락처를, 그죠?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김건희와 줄리 논란을 기자들이 물어보질 않는지 제가 이상하다. 벌써 진작에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 조남욱 회장을 찾아갔네요. 잘했습니다. 잘했고, 네, 찾아갔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네, 조남욱 회장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 자체를 그냥 묻지 말래. 몇 차례 기자신문을 밝히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조남욱 회장이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쫓아오지 마! 이러면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 부인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남욱 회장은 검정색 세단에 몸을 싣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끝! 그러니까 줄리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아세요? 김건희 씨를 소개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결해준 거 맞습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물었는데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러더니 그냥 버럭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긍정도 부인도 아닌, 네, 그냥 도망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해석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뉴스, 네, 혹시 놓치셨을까봐 제가 가져왔고요. 자, 여러분. 주중에, 네, 이재명 후보와 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대담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의 역량이 이 정도였나? 깜짝 놀랐어. 하여튼,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공정 담론이, 그죠?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그죠? 국민의힘이 이제 좋아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 담론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뭐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의 노력한 능력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배경, 그죠?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운 좋게 타고나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꽃피우게 된, 그죠? 그런 것들을 함께 고쳐야 된다. 그런 계급 간의 불평등이나 지역 간의 불평등, 소득, 그죠?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해야 진정한 공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민주당식의 이제 공정 담론이고,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이나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공정은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무슨 출신 배경이고 사회적 뒷배경이고 뭐 그렇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역차별이야. 공정하지 못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단 말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꾸, 그죠? 이준석 같은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런 공정 담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대중에게 호소력을 갖기보다 자꾸 수세에 몰려 무슨 꼰대들의 헛소리, 민주화 세대가 기득권을 갖더러니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공격을 자꾸 당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죠? 세계 어떤 공정 담론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능력 위주의 공정 담론은 틀렸다.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뼈 때리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 앞에서 해줬죠.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저격해 준 겁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왜 이재명 후보와 대담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그런 능력 위주의 공정 담론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재명 후보를 아예 그냥 대놓고 도와주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대담을 함께 해준 그죠? 샌더스에게 마이클 샌델이죠. 제가 말을 잘못 썼네. 굉장히 참 고마운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능력주의 공정론의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토론이 오고 갔어요. 이재명 후보가, 나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나는 상황에서, 그죠? 각자가 능력을 개발해도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딱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났으면은 뭐 지방 차별 발언이라는 둥 뭐 온갖 막 조중동이 또 막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샌델 교수가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조중동이 트집을 못 잡는 거죠. 샌델 교수한테 괜히 대항했다가 세계적으로 망신당할까봐.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맞습니다.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벌이 좋은 엘리트 계층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태도는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경쟁 자체가 무한하게 단일 기준에서 일어나지만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룰에서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슈. 공정하다는 게 과연 보기만큼 공정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네, 샌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공정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성공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득권 계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욱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다. 기득권 계층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기득권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샌델 교수가 해줬어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나왔어 봐. 조중동이 뭐라고 하겠어? 기득권 계층을 다 무슨 국민의 적으로 돌린다. 뭐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 피해 의식이 많아가지고 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샌델 교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철학을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는 매우 좋은 전략이었어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스카이캐슬과 오징어 게임은 능력주의의 패단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 드라마들 유명하죠. 샌델 교수가 스카이캐슬과 오징어 게임을 봤대. 한국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한 엄청난 결함, 그리고 그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는데 과거에는 경쟁에서 지면 약간 부족한 자리를 차지하지. 과거에는 그랬죠. 경쟁에서 지더라도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의 기회는 줬는데 지금은 아예 배제되거나 아예 그냥 죽음, 생존의 문제, 벼랑에 놓이게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맞받았죠. 그리고 뭐 이제 대입 할당제 같은 이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의 이야기로만 나왔으면 또 난리가 났었을 텐데, 다행히도 샌델 교수가 그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들어간 것처럼 다들 착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계급적 배경, 강남 3구 뭐 이런 데에서 부모의 어떤 지원 덕에 본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되는 조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부, 그러니까 뭐 몇 배수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추첨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탠포드와 하버드 등 명성 있는 대학에 지원자 수를 고려했을 때 합격자의 수가 굉장히 적다.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규모는 5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이런 사람들 입시 추첨제에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버드에 내가 합격을 했더라도 이게 온전히 내 능력만으로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일종의 좀 사회적 혜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사 기득권층에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어떤 철학을 좀 더 실천하기 좋은 어떤 사상적 배경 속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졸업 후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양심의 목소리가 계속 인생에 걸쳐서 계속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샌델 교수가 한 거죠.
이런 얘기를 이재명의 입으로 했어봐. 조중동이 또 얼마나 난리 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마추어가 어딨냐. 그럼 뭐하러 수능을 보고 어쩌고 또 이게 또 없는 사람들의 피해의식 쩐다.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이런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아무런 논쟁 없이, 그죠? 예. 민주당식의 공정당론이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아, 나 이거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진짜 보면서 통쾌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질투났나봐,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논평이 뿜었다. 훌륭한 분 모셔다 놓고 코미디. 요런 논평밖에 국민의힘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야. 얼마나 질투났으면. 이런 매갈이 없는 논평을. 진짜 꽃이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윤희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차라리 그냥 부럽다고 해라. 윤희숙 씨, 당신이 한 임차인 코스프레가 더 웃겨요. 그게 더 코미디예요. 솔직히 이재명 후보와 샌델 교수의 오늘 대답이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솔직하게 부럽다고 하면 되는 거다. 민주당의 이경 대변인이. 아, 진짜 오랜만에 한번 진짜 홈런 날렸네, 민주당.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요럴 때 봐야 될 짤이 하나 있죠. 야, 기분 좋다! 난 진짜 그 마이클 샌델 교수와 이재명의 그 대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지적 쾌감? 이런 것도 느끼긴 했는데, 그런 것들 떠나서 국민의힘의 그 배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쾌감이 느껴지더라고. 말초적 쾌감이. 야, 기분 좋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이 짤을 꼭 가져오고 싶었어, 오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 그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대담은 정말 안타도 아니고 홈런도 아니고 진짜 말로 홈런입니다. 그냥 홈런도 아니고 진짜 말로 홈런 같은 큰 대박을 친 거예요. 이거를 성사시킨 의원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강선우 의원이라고, 서울 강서갑에 약간은 조금 그 인지도 좀 낮은 의원이었더라고요. 이분 잘 몰랐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숨은 보석 같은 능력 인재가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에 있었나 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선행을 베풀었던 국회의원이었더라고. 어떤 그 리어카에 이제 폐지 줍는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그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싣고 다니시면서 앞을 잘 못 보시니까 어쩌다가 수입차를 긁었나 봐. 근데 그게 이제 수입 외제차를 긁어가지고 이게 SBS 보도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지역구 사람도 아니야. 그냥 대전 동구의 어떤, 그죠? 아우디 승용차 긁은 어떤 100만원, 그죠? 아유, 폐지 주어가지고 이거 100만원 물어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 노인의 사연을 SBS 보도를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냥 대신 내드린다. 이런 의원이었더라고. 정말. 그래요. 정말 일 잘하는 것도 예뻐 죽겠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마음이 선한 의원이었던 거야. 아, 금태섭 의원을, 그죠? 지역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이번에 초선 의원이 됐던 분이구나. 그래요. 참. 정말 금태섭이 민주당을 떠난 거는 아쉬웠지만, 금태섭의 한 10배는 일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다행이네요.
강선우 의원 칭찬합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번에 이름 제대로 한번 외워드릴게요. 예. 제가 솔직히 정치인들 조금 그죠? 소 닭 보듯 하는 기자거든요. 저 별로 정치인한테 관심이 없어. 저는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나는 나고 기자들 중에 정치인의 연락처 받는 거에 이렇게 소극적인 기자 별로 없을 거예요. 정치인에 별로 관심 없어. 근데 강선우 의원은 제가 이번에 눈도장 확실히 찍겠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국회의원 후원금 마감하잖아요. 강선우 의원한테 일 잘했다고 후원금 내는 거 어떻습니까? 예? 예. 요번에 이거 진짜 잘했잖아. 예, 마이클 샌델 교수를 직접 섭외하려고 6개월 전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심지어 with no pay 돈도 안 받고 하겠다. 요 발언을 이끌어내서 만약에 또 돈 받았으면 또 돈 받았다고 국민의힘 돈 주고 퍼포먼스 했다고 또 난리쳤을 거 아니야. 돈도 안 받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거 해주겠다 하고 이걸 설득해낸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이 사람이 아마 외국에서 학위를 딴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회적 외국에 이제 어떤 인맥이 있었던 거죠. 강선우 의원 후원금 어떻습니까? 허재현 기자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국회의원 칭찬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네, 별로 없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박수 쳐줍시다. 아주 잘했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에서 지부장 했던 한상균 씨 기억나시죠? 네, 정말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본인 한 몸 희생해서 끝까지 싸워왔던 분. 그리고 이분 잘 안 알려졌던 과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겨레 기사를 통해 한번 전해드린 내용이에요. 뭐냐? 한상규 씨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광주에서 직접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때 고딩이기도 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 충격적인 참상을 자기가 이제 목격하고 직접 계엄군에 맞서서 싸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큰 처벌은 안 받았나 봐. 고등학생이라. 그랬던 과거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갔는지 해가지고 쌍용차 노동자가 되고 어쩌다가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동료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다가 이명박 정부 때 감옥 한 몇 년 갔다 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교과서 퇴행에 맞서서 그죠? 이분이 그 당시에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잖아요. 민주노총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역사교과서를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런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그때 민주노총이 역사교과서 개학 반대 시위를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당시에 무슨 소요죄인가 뭔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의 때문에 또 한 3년 감옥 가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명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셨던 분입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분이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오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뭐 아마 이제 군소정당 후보로 나오시겠죠. 아마 이제 정의당과 뭐 경선을 하든 뭐 진보당과 경선을 하든 이제 해가지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오실 텐데, 저는 정말 이 정의당이 노동자 중심성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어떤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그 균형감을 잃은 지도 오래고, 뭐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특히 심상정 대표가 완전 정치감각 제로야. 그래서 국민 밉상이 되어 있죠. 진보정당, 정의당이. 그래서 저는 진보 세력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진보 진영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한 줄기 희망 같은 후보가 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반갑고, 오로지 정의당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번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를 바라봐야 되는 저 같은 정말 이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깨어있는 시민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한상균 위원장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진보 집권의 청사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예, 오징어 게임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정말, 예, 오징어 게임의 진짜 주인공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될 뉴스입니다. 언론들이 좀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노동자들 또는 진보 세력들의 어떤 끊임없는 도전들이 좀 쌓여가지고 말이죠. 칠레 대선 같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칠레 대선 20일 날 나온 뉴스예요. 30대 좌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똑같은 30대인데 이준석과는 차원이 다른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칠레를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좌파 연합 후보로서 가브리엘 보리지 3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레를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이게 노동자 민중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좀 이런 도전들이 한국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처럼 그냥 다 나만 잘났어, 내가 최고야, 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돼, 이런 좀 화딱지나는 우익 30대 정치인들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고, 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좀 칠레의 30대 좌파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들도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상균 후보 비록 좀 나이는 많지만 정말 30대 어떤 그죠? 우익 정치인들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준석 네가 더 배 많이 나왔어. 한상균 위원장 배 봐라. 그렇게 날씬하실 수가 없다. 피부도 한상균 씨가 훨씬 좋아.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거나 혹은 놓쳤거나 싶은 뉴스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뉴스들을 허재영 기자의 날카로운 그리고 색다른 시선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는 뉴스백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시사 카페 자주 커피 드시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